20분 정도 이동해 도착한 포천의 또 다른 공장. 작업자들이 방금 들어온 가지각색의 원단을 옮기느라 분주한데요. 과연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하얀 색변에서 이제 블랙 브라운으로 염색해 오면은 우리가 저 해목이나 돌려가지고 덤불이 돌리면 이제 옷 만들어 가는 거지. 이곳이 바로 인조모피 원단에 무늬를 내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작업자.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들어 나르는데요. 한눈에 봐도 지름이 2m는 좋게 돼 보이는 커다란 원통 모양의 틀입니다. 이 무늬가 소나무라 가지고 소나무 카오라 그러는 거 이게. 소나무 거의 껍데기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카오라고도 불리는 커다란 원통 모양의 몰드를 기계에 끼우는데요. 이 커다란 몰드의 정체는 인조모피의 무늬를 내는 틀입니다. 이 원단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비비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앞에. 무늬가 그대로 나오잖아 이게. 앞에. 신기하게 무늬가 금세 찍혀 나왔네요. 거의 나염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동물을 잡지 못하게 하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모피는 너무 비싸잖아. 이거는 더 비싸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면 되니까 요걸로 다 많이 하지 옷을 이제. 열을 이용해 동물의 털과 비슷한 몰드의 무늬를 원단에 찍어내는 원리입니다. 이제 지멋대로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니까 더 이쁘게 나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인조모피는 원하는 어떤 무늬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막 섞어버리니까 이제 색다르게 나오고. 특히 원통형 몰드로 찍어내는 원단은 모피와 비슷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처음 보는 기계인데요. 동그란 뚜껑이 달린 이 커다란 통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한 작업자가 인조모피 원단을 흰 무더기 통 속에 넣고는 옆에 달린 스위치를 누릅니다. 이래도 원단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이 상태에서 나오면 이 원단이 이거하고 완전히 전적으로 바르려고 이렇게 몽글몽글해.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원단 끝이 모두 말렸습니다. 까마처럼 뽀글뽀글 해주는 거지. 그거 하면 이쁘게 나오지. 그래야지 옷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이제 옷이 품질이 되는 거지. 이 기계는 텀블러라고 불리는데요. 고온의 스팀과 회전을 이용해서 원단의 모양을 예쁘게 변형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25분 정도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온도를 내려줘야 합니다. (70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냉각. 그 바람을 빼내야지. 뜨거운 바람을. 그 냉각을 꼭 식혀줘야 되는 꼭 식혀줘야지. 그대로 빼버리면 원단이 뜨거운 데 빼버리면은 진 눌려가지고 자연적인 맛이 안 나와. 그래서 꼭 냉각을 시켜줘야지. 겨울 시즌엔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원단의 무늬를 찍어내는 걸까요? 이런 데서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무늬 원단이 기계를 통과해서 나오면 잔잔하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찍혀 나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스팀이 나오면서 노즐에서 스팀이 나오면서 무늬가 찍어지는 거예요. 이 기계는 아스트라라고 불리는데요. 스팀을 이용해 원단의 모양을 내는 방법입니다. 몰드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 고온의 스팀이 나오면서 원단의 일정한 무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
요로 0.7mm 용돼서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요로 생겨 나오는 안에서 이제 이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원단을 여기에 손상되지 않게 약간 띄워서 하기 때문에 이 원단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요 그림만 요로 그려서 나가는 거예요. 스팀을 이용해 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원단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스팀이 나오는 몰드입니다. 몰드는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온 모양에 따라 바꿔 끼워줘야 하는데 다음 작업을 위해 새로운 몰드로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까는 여러 문인데 이번엔 2줄짜리 이게 요 스팀 나오는 게 하루에도 서너 번씩 몰드를 바꿔 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몰드 하나의 무게가 30kg이나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번엔 줄무늬 원단을 찍어내고 있는 현장. 인조모피 원단은 무스탕이나 코트 같은 옷뿐만이 아니라 신발, 모자, 귀마개, 무릎 담요, 옷의 내피, 완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모양이나 질감도 다양하게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장 한편에 있는 기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다가가 보니 기계가 멈춰 있습니다. 주문 물량이 밀려 한시가 바쁜 이때에 멈춰버린 기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뭔가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거 하나 넘어가고 있죠. 지금은 안 하셨는데도 알아서 넘어가잖아요. 아니야. 아까는 이거를 안 넘기기 때문에 빵 터졌어. 지금 넘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 요런 사이에 이렇게 넣었다 놓는 거지. 천과 천을 연결해 놓는 매듭 부분은 두껍기 때문에 작업자가 지키고 있다 기계를 조작해줘야 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원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편에선 재봉틀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식을 해가지고 같은 인조모피 원단을 끊이지 않고 작업하기 위해 미리 원단을 이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인데요. 최고 위험한 곳. 왜요? 이거 그냥 손이 그냥 잘려져 나간다고 이게. 지금 앞에 돌고 있는 게 뭔가요? 회전도, 연도 칼. 회전도 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게 여기 칼날이 약간 요 칼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까끌까끌하네 톱날처럼 엄청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로워. 이거 봐요. 손이 막 이렇게 막 걸리잖아요. 손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찾지도 못해 그냥 잘라져 버려. 칼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인조모피 원단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계라고 하는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걸까요? 사람들 이발하듯이 네. 요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위에가 원단에 저 해목이 들어가가지고 이 지저분한 게 막 올라온다고 이게 올라오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저 앞에 저 뒤에처럼 깨끗하게 잘라주는 거지. 우리 머리 자르듯이 잘라주는 거예요. 그 줄이로 생기 있잖아요. 이게 다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줄이 있잖아요.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 몽글몽글하고 색깔까지 예쁜 인조모피 원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작업자의 손이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기계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기계에. 20여 년 전 작업 중 오른팔을 크게 다쳐 지금도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데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병원 생활을 했어야 할 만큼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없지. 이 근육이 다 비어 올라가 버렸으니까.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이 쫙 당겨 올라 여기다 딱 뭉쳐버리고. 이 근육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최고 힘들었지. 진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도 없었다니까 그 당시. 쌀 산 돈도 없고. 그래 지금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한 거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젠 여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인조모피 생산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기계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작업 물량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어제부터 전 직원이 매달려 일한 작업량이 어느새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많이 쌓여있네요, 선생님. 네, 어제부터 이래가지고. 오늘 그럼 지금 다 나가야 되는 거야? 네, 나가요. 오늘 나가요? 요즘처럼 성수기에는 원단을 구하러 오는 차가 하루에도 5-6번씩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바로바로 출하를 해야 또 새로운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출하 날짜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가는 사람도 성수기인 건 마찬가지. 원단을 하나라도 더 싣기 위해 트럭의 꼭대기까지 촘촘히 물건을 싣습니다. 확실히 해, 확실히 잡아. 요즘이 바쁘죠. 우리는 겨울 장사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 추워지고 기르면 좋죠. 뭐. 수고하세요. 이렇게 실려나간 인조모피 원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가공돼 올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자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서울시 중량구의 한 공장. 이곳은 겨울철 인기 아이템인 인조모피 무스탕 코트를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지금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단 하는 거예요. 원단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단입니다. 이거는 소매요. 소매요? 소매. 아, 소매요? 네, 소매. 인조모피 원단에 본을 대고 부분별로 하나씩 손으로 잘라주는데요. 천연 모피는 흠집이 있는데 반해 인조모피 원단은 흠집이 없기 때문에 재단 과정이 조금 수월합니다. 원단이 남지 않게 알뜰히 사용하는 것도 오랜 경력을 가진 작업자의 노하우입니다. 재단이 끝나고 다음 과정은 재봉입니다.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뒷판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왼쪽 붙이고 오른쪽 앞판 붙이고. 두꺼운 인조모피를 재봉하는 일은 다른 옷에 비해 2배로 힘들지만 경력 40년이 넘는 작업자의 재봉질엔 거침이 없습니다. 과연 각 부위별로 재단된 조각들이 어떤 자켓으로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이제 소매 달기 전까지 과정이 완성이. 처음 재단할 땐 어떤 디자인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재봉을 하고 나니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롱 무스탕입니다. 그럼 이번엔 어느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 걸까요? 소매요. 팔. 팔 소매요? 네, 이 팔 이제 붙이는 거예요. 팔. 뚝딱하는 사이에 소매까지 달리고 이제 자켓이 거의 완성돼 갑니다. 어느새 무스탕 자켓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앞뒤를 모두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형태로 제작된 자켓이네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입으면 세모같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뒤집어 입으면 곰같이 보실보실하고. 만들어진 자켓을 들고 다음 작업을 위해 공간을 옮기는데요. 이번 과정은 자켓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일입니다. 이 재단 한쪽에 털이 떨어지고 털이 날리니까 털로 만든 옷의 특성상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자켓이 가기까지
최소 3번 이상 먼지 제거 작업을 꼼꼼히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솔로 털이 있는 쪽 원단을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털을 살려주는 것과 동시에 재봉선을 안 보이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앞뒤를 모두 입을 수 있는 자켓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봉제선은 털을 살려주는 과정이에요. 이제 단추만 달아주면 끝인데요. 드디어 인조모피로 만든 자켓이 완성되었습니다. 물 세탁이 되잖아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드라이비가 예, 좀 저렴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고전 작업으로 만들어진 인조모피 자켓. 한때는 모조품 취급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따뜻함과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서민들에게 인기 있는 겨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